심장이 뛰는 정치 토크. 진짜 게임은 라커룸에서 시작된다. 여의도 필승 전략이 시작되는 곳. 더 라커룸.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홍입니다. 자, 진영을 넘지 않고 진영에 갇혀서 하는 편파 방송 더 라커룸. 자, 매주 목요일은요 아주 재밌는 진보 패널 두 분과 블루 라커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만나볼 분 변호사계 강호동 박지훈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잘 지내시죠? 예, 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진영의 JYP 가끔씩 자체 휴가를 실시하고 있는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주진영 박진영입니다. 예, JYP. JYP 요즘 많이 바쁘신 것 같습니다. 아, 예, 뭐 저기 보궐선거도 좀 다니고 해서 정신이 아. 없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보궐선거 지역에 가서 좀 네, 뭐 가서 저기 간만 보고. 간만 네. 네. 제가 뭐 정당인이지만 예. 또 한편으로는 방송에 출연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을 많이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방송 같은 거 열심히 하고 또 라커룸에 와주셨습니다. 자, 이제 뭐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데 정치도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영상부터 보면서 자, 라커룸 블루 라커룸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결국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불기소 처분인데요, 무혐의. 자, 함께 입건한 윤 대통령의 장모이자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도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 의지 자체가 없는 것이다. 모든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특검법을 다시 추진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영상을 보면서 이어갑니다. 지금까지 수사를 통해 확인된 증거 관계 및 관련 법리를 종합할 때 피의자가 주범들과 시세조정을 공모하였다거나 그들의 시세조정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금일 서울중앙지검 피의자에 대해 조사원 혐의 없음 천안검사. 결정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팀은 피의자의 모친 최모 씨 등 계좌주를 전반적으로 조사하였는데 최모 씨 등의 경우 권모 씨의 소개 요청 등으로 자금 또는 계좌를 제공한 것일 뿐 권모 씨 등의 시세 조정 범행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최모 씨 등 계좌주들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불입금 결정을 하였습니다. 예, 자, 오늘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였습니다. 어제 이제 검찰의 레드 팀도 뭐였다. 레드 팀 쇼란다. 죄송합니다. 레드 쇼 팀. 레드 쇼 팀. 레드 팀입니다. 레드 예, 팀, 예, 레드 팀. 자, 일단 하루 뭐 4시간 정도 했다 검토도 그래요? 했다고 하긴 하던데 레드 팀이라는 게 뭐냐면 네. 근거를 재서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계속 공격했을 때 네. 답변하는 모양 이런 것들을 어떤 잘하는 거 있는지 찾아내는 건데 통상 그런 게 작동되는 것도 별로 없지만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을 걸리죠. 몇 시간 동안 해가 될 일은 아니지요. 이거는요, 말이 안 되는 게 초록이 동생입니다. 같은 검찰에 있는 사람들끼리 같은 예. 기관에 있는 사람들끼리 지금 무슨 레드 팀입니까? 밖에 있는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날카로운 질문을 해야지 그것이 비판이 되는 거고 반대의 목소리가 들리지.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보면 돼요. 의문 나면 기소하면 돼요. 그렇죠. 법원에서 판결할 일 아닙니까? 그렇죠. 법원에서 의문 나잖아요. 무죄를 딱 선고해 줍니다. 정말 궁금하면 기소. 아닌 것도 막 별의별 거 다 기소하잖아요. 이재명 말았니 몰랐니도 다 알아서 막 기소하고 누가 아닌 것 같은 것도 막 귀엽고 기소를 하잖아요. 이재용 예.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예. 삼성전자 그것도 하지 말라고 권고를 내린 거를 귀엽고 기소를 하고 무죄 받았잖아요. 예. 그게 정상적인 모습인데 뭐엔 쇼입니까?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쇼다. 저는 사실 저는 이런 생각, 제가 만약 저에게는 검사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제 자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방법 해줘야 되는데 근거를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이거 무혐의 맞습니다. 이게 맞는지 레드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좀 안타까움이 들어요. 검찰 사실 크게 실망입니다. 실망이다. 네. 한번 물어보죠. 이재명 대표 재판처럼 이종호 씨 압니까? 그다음 편지 쓴 주포 김 씨 압니까? 김건희 여사에게 한번 물어보죠. 최소한 그건 해야지요.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 검찰 큰일 났습니다. 그런가요? 다음 정부가 보수 정부가 되든 진보 정부가 되든 이러다가는 검찰 조직을 다음 정부에서 유지할 수 있을지 저는 걱정입니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생각하면서
처벌해야 돼요. 검사들이나 이런 결정을 한 사람들은. 아 그래요? 아니 자기 직무이긴 하지만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법률을 갖고 어떤 양심을 갖고 하고 있는지 그 이후에 저는 사실 좀 그래야지만이 우리 후배 검사들이나 후배 공직자들이 그러지 않겠죠. 그래서 그만큼 한심스럽습니다. 솔직히.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분들은 오늘이 검찰 치욕의 날이다. 뭐 이렇게 한심스럽습니다. 얘기를 하고 예. 있습니다만, 자 오늘 이제 그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서 한 부장검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 여사에게 녹취록을 보여줘도 내가 이런 대화를 했어요? 라고 김건희 여사가 당시 수사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권오수와 통정 매매한 기억이 없다 등으로 진술을 했다. 또 10년 전 기억의 한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이제 수사검사 부장검사가 얘기를 했는데. 더 이야기 해드릴까요? 예, 예. 이재명 대표 유증교사는 2002년도 건이에요. 사건 자체가. 아 20년 전. 23년 전 거 갖고 와가지고도 하는데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계셔 이분들은. 아유 좋네요. 이게 아주 그냥 그럽니다. 오늘 원장님 전투력이 좀 센 것 같죠, 박진희 변호사. 제가 좀 더 세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결정을 했던 검사들은 무조건 끝까지 기록에 남겨가지고 아 기록에 남겨라. 나중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 책임이 아. 정말 가혹해야 된다. 아하. 이렇게 겁을 먹었던지 어떤 이익이 있어서 했는지 몰라도 예.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렸다면 그만의 합당한 책임을 뭐 정권이 바뀌든 어쨌든 간에 물어야지만이 그 후배들이 후손들이 그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걸 보면서 느꼈어요. 아하. 그렇다면 그러니까 검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저라면 그냥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차라리 수사 종결을 하지 말든가. 네, 하지 말든가. 네, 그렇게 차라리. 자신이 없어. 사실 그래서 4년 몇 개월 동안 질질 끈 거 아니에요. 검사 개인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 압박 이런 게 있으니까. 네. 근데 그래서 뭐가 딱- 압박이 돼 그냥 기소하면 되죠. 무섭겠죠 윤석열 뭐가 대통령이. 그래 무서워요? 그럼 검사를 하지 말든가. 맞아요. 변호사예요. 하나도 맞아요. 안 무서우니까. 네. 박진영 원장은 검사가 아니에요. 아 검사 아니시네. 제가 그 담당 여기 검사님들한테. JYP, 여기 JYP. 자 검찰이 제시한 근거를 그래서 한번 보면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했다는 점을 인지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아니 근데 이제 말할 필요도 없어. 그냥 봐주려고 별의별 봐주는 거 다 찾아낸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 만들기도 하고. 뭘 아. 증거가 없어요. 증거 너무 널려 있구만. 그리고 김 여사가 2차 주가 조작 선수 김 씨나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직접적으로 연락한 내역이 없다. 안 보는 거죠. 안 봅니까? 아유 안 보는 거죠. 아. 그런 내용들은 자 쳐다보지 그러면 않죠. 이번에 JTBC 보도한 사람들 전부 다 압수수색하고 수사해야 처벌하세요. 돼요. 언론사 털어야 돼요. 그 JTBC 보다 이제 문자 뭐 내용이 있었다. 예. 뭐 이랬던 뭐 녹취가 막 공개되고 했었고. JTBC가 허위사실 공표했네?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이면. 이런 예. 식이면. 또 하나 김건희 여사는 주식 거래나 주식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 투자자로서 권 전 회장이 주가 조작 선수들을 동원해서 시세 조정을 한다는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요거는 이제 선수들에게 궁색함. 그러니까 뭡니까 계좌만 빌려줬고 이 선수들이 그냥 다 하게 내비둔 거고. 그러니까 궁색한 거예요. 궁색합니까? 많이 궁색 세 가지 증거다. 제시된 근거 예, 자체가 매우 세 번째 근거가 제일 궁색해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냥 기소를 해보가 본인이 항변할 내용이거든요. 나 몰랐다. 예. 그리고 검사는 몰랐다라는 걸 같이 변호해줄 이유는 없는 거예요. 아하. 기소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예. 과연 그런 대부분 나와서 제가 아주 쩐전 어렸을 크게 했고요. 명확하게 인식했습니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다르게 얘기를 하겠죠. 아하. 그것을 아니라고 깨가는 게 검사의 어떤 수사 과정인데 아하. 그런 행동을 했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얘기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지만 일반 투자자니까 인식이 낮으니까 예측도 못했으니까 봐줘야 된다 이런 예.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아주 궁색한 근거 같습니다. 예. 차라리 예. 나는 주식을 모른다. 어. 나는 주식은 한식이다. 때로는 양식도 먹는다. 이것도 이제- 때로는 일식도 먹는다. 야, 이렇게 이게- 이야기하지 그랬어요. 예. 기가 찹니다. 그렇게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주식이 밥인가요? 이런 거 그렇네요. 똑같은 거예요. 야 그렇군요.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예. 그만큼 엉터리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책임지려고 이런 걸 합니까? 예. 자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제 그동안 그 증권사 직원이랑 통화한 내역도 이제 뉴스타파 보도를 다 많이 나와 나온 게 있어요. 있었어요. 사실은 보면 2010년 11월 1일 날 김건희 여사가 이제 증권사 직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나머지 금액이 어떻게 되냐고요. 지금 판 금액이요. 하니까 증권사 직원이 3,100원이요. 뭐 이렇게 하는 그 녹취록도 있었고. 그게 몰랐던 증거가 될 수가 없지 그리고 이제 않나요? 주가 조작 세력 민모 씨에 대한 검사 신문 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당시 김건희 명의 대신 증권 계좌는 영업 전 반말로 김건희 씨가 직원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낸 주문이에요. 뭐 이런 진술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진술 보면
일반적인 일반 상식은 투자자 이상인 거죠. 이런 진술들을 그러니까- 일반 저기 이해도가 낮은 투자자보다는 훨씬 이해도가 높고 그런 증거들을 취합해가지고 기소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봐야 되는데 다른 것만 계속 쳐다보고 있고 이화영 그 대북 송금 얘기 같은 거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예. 아닌 것도 찾아가지고 막 기소하고 막 난리를 안 쳤습니까? 예. 예, 국정원 조사 것도 다 배제하고 돈이 지금 갔는지도 정확하지 않는 걸 갖고 리오남이 뭐 필리핀 그러니까 그거 가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예. 그런 것까지 다 찾아가지고 있는 것처럼 해가 기소를 아하. 했는 검찰 조직인데 이게 뭡니까? 아하. 우리 상식에 비교해 볼게요. 이화영과 김성태가 북한이 돈 줬는지 어떻게 합니까? 북한에 압수수색할 수 있습니까? 어디 찍혀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 여기는 통장에 22억, 23억이 돈이 벌었다고 아하. 찍혀 있는데 그걸 증거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예. 누가 이걸 믿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수심도 없이 불기소했다. 이제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 이제 이러한 입장인데, 자, 오늘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 입장을 얘기했어요. 김건희 여사 무혐의다. 무혐의라고? 국민이 납득할 정도인지 한번 지켜보자. 이런 입장이에요. 한동훈 대표도 확실히 좀 하셔야 돼요. 항상 하나 뉘앙스는 이제 알겠어요. 뭐 근데 아까 뉘앙스로 하지 마시고 뉘앙스는 기소 뉘앙스라고 뉘앙스 하지 마시고 그냥 정확하게 최소한 저희들 말하는 것처럼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매주 우리 박지민 변호사님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항상 말씀하시잖아. 말씀을 드려요. 우리 친한인 것 같아 느낌. 친한 애둘러서 표현하는 거예요. 친한 평론가. 전 친한 평론가입니다. 예. 네. 한동훈 대표를 항상 생각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진정한 정치인의 길을 솔직히 제대로 지금- 던져야 돼요. 그냥 하나만한 얘기잖아요.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결과가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보다는 기소를 하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제가 말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게 오히려 정치 지도자로서는 바람직한 모습인데 어쨌든 뉘앙스는 잘못된 결론이라는 거거든요. 뉘앙스는 뉘앙스는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아하. 그래서 사실은 업들이 쌓이는 것 같아요. 지금 세 번째 특검법이 될 겁니다. 아마 아하. 된다면 처음에는 요만큼인데 그 이후에 또 뭐 인터넷하고 뭐 별의별 일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렇죠. 특검법이 계속 더 붙는데 예. 나중에 특검법은 언젠가는 전 통과된다고 보는데요. 언젠가? 이거 보면 검찰이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아하. 검사가 지금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검사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검사가 아니죠. 검사 아닙니까? 검사가 아니죠. 이거이라는 게 무슨 검사입니까? 검사가 뭘 하니까 특검법이 돼야 되는 거고 특검 가야 될 상황이고 사실은 한동훈 대표만 결정을 하면 다음에는 통과가 되는 겁니다. 통과되죠. 저는 시기상의 문제지 올 안으로 통과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이제 이 다음 주 초죠. 다음 주에 이제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의 독대 혹은 면담회를 표현하는 그런 만남이 이제 있을 예정인 것 같은데 결국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만난 자리에서 요구를 할 텐데 그것이 만약에 제대로 접수가 안 된다 느껴진다면 이 특검법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 포인트가 됐는데 한동훈 대표에게 넘어가기 전에 네. 재발의한 특검법 운명 어떻게 될 것 같아? 핵심 포인트는 일단은 뭐 또 통과는 되겠죠. 네. 이제 그 제2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2건 거부권 제2 이후에 때 문제인데 한동훈 대표한테 제가 그 영화를 하나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영화 싸움의 기술. 백윤식 선생 주연했던 싸움의 기술인데 싸움의 기술. 내 안의 두려움을 없애야 돼요. 늘 맞아왔기 때문에 거기 영화 배우가 고등학생이 늘 맞거든 공고를 다니면서. 맞아요. 근데 많이 맞았기 때문에 눈은 좋아. 상대 펀치가 어디서 날라올지 알아. 그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어떻게 공격할 건지에 대해서 알아. 이해를 하고 있어 이제. 이제 그리고 대신 내 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내야 돼요. 그러면은 바로 역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훈 대표께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방법이 뭐예요? 비공개 방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아. 김건희, 윤석열 두 분이 어떤 행위를 할 줄 모르니까 공개된 방에 우리 또 한동훈 대표가 공개된 자리에서의 만찬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회담 좋아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 공개해라 대화도. 차라리 그렇죠.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 적어 가십시오. 적어 가가지고 글 잘 읽잖아요. 호흡 조절만 살짝 하셔가지고 천천히. 그렇죠. 띄어서기 딱딱 해가지고 마침표 이런 거 정확하게 하실 분이니까 예. 읽어버리십시오. 수사 받으십시오. 유배 또는 뭐 근신 안 됩니다. 수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읽고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은 국민 여론이 다 해결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과의 만남 전에 시작할 때 그래서 갑자기 A4용지. A4용지 딱 해서 읽었던 것처럼 네, 한동훈 대표에게 드리는 팁은 A4용지를 준비하셔라. 그렇죠. 네. 국민들 앞에 먼저 얘기하셔라. 그리고 어쨌든 사전에 띄어쓰기 호흡 연습은 좀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생방이니까. 네. 예, 일단은 보수기관지도 그 칼럼 통해 특검 받는 게 이제 유일한 길이다. 해법이라 강하게 그렇게 비판하고 있기 가버렸어요. 때문에. 그러니까 그죠? 검찰이 뭐 곤욕스러운 건 알겠어요. 근데 네. 결국은 특검을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름을 부어버린 거예요. 검찰도 오늘 그러면 결정. 에이 특검해라. 예, 그런 걸로 보여요. 특검하세요. 그리고 아마도 말은 안 하지만 여당 쪽에 많은 의원들도 한숨을 쉬었을 겁니다 속으로. 아이고 또 선거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구나. 예, 보궐선거 끝나니까 바로 저런 결정을 내리는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다음 시기는 뭐 국감 끝나고 뭐 12월 뭐 11월 12월 그쯤에 아하. 뭐 대통령까지 갔다가 또 거부권 행사할 거니까요. 그 시점이 될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될지 8명입니다. 그래 한동훈 대표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아까 싸움 기술 얘기를 했는데 영화. 조금 더 첨언하고 싶은 게 그 싸움의 기술 그 사람이 이제 백윤식 씨한테 배웁니다. 그 그죠. 고등학생이 네. 배우면서 무기들을 하나씩 장착을 해가요. 그래서 막 뭐 돌멩이도 가지고 오고 막 이러는데 여기서 무기는 사실은 현역 의원입니다. 현역 의원 8명을 확보를 하셔야 돼요. 친구를 모아라. 8명의 조약돌. 지금 뭐 밥 먹으러 가는데 20명 왔는 건 다 필요 없어. 그분들은 친윤계도 가가 또 밥 먹습니다. 친한 게 이제 친윤계인지 완전 친한 게 막 죄송하지만 김정일 최고라든지 신지호 전략부시 그런 사람들은 필요 없고요. 원해를 얘기한 그런 분들 한판 승부는 소중합니다. 그분들을 앞으로도 참 방송 잘하시지만 예. 이 국면에서는 뭐 사실 원내에 8분을 확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필요 없습니다. 대놓고 밥 먹지 말고 네. 뒤에 가서 밥 먹고 정치가 밀당 아닙니까? 그러죠. 줄 건 주고 아하. 주겠다. 당신 뭘 해주겠다. 보장을 해주고 아. 나랑 같이 갑시다. 라고 해가지고 8명을 확보하는 게 싸움의 기술의 완성입니다. 제가 여기서 좀 더 섬세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더 대표님. 들어가서 더 섬세하게. 자, 원외지만 서병수 전 부산시장 만나십시오. PK에서 영향력 있는 소개보 보스입니다. 김태호 경남 양산의 국회의원 만나십시오. 소개보 보스입니다. 이런 사람들 몇 분만 딱 잡으면 한 방에 해결됩니다. 소개보 보스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개파가 있는 분들이다. 근데 서너 명만 있으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조언의 대상인 한동훈 대표 얘기로 넘어가 보면, 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 재보궐 선거 결과 부산에 열심히 가셨잖아요. 텃밭 지켰습니다. 그 이후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발언의 수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자 독대와 혹은 면담을 앞둔 상황에서 한 대표의 관련 영상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이번에 반드시 해소해야 합니다. 둘째,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화 활동 중단해야 합니다. 셋째, 나아가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설명드리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예, 중단해라. 네. 약간 발언들이 계속 세지고 있고요. 조금씩 이 온도가 높아져요. 내용이 독대에서 할 말들이에요. 미리 다 얘기한 다 거잖아요. 얘기한 독대할 거죠. 필요도 없어요 이제. 다 했잖아요. 기속말로 하든 대놓고 하든 다 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 세 대리시라 개예요, 3개. 3개. 인적 쇄신. 그러고 나가서 대외 활동 금지. 활동 중단. 그리고 예. 지금 관련된 사건 관련해서 음행 의혹 해소해 달라. 예. 기소할 건 기소해라. 예. 조사해라는 거 해라. 요 의혹에 있는 명태균 씨 얘기도 있는 거고. 명태균도 포함되는 거죠. 도이치도 아마 포함된다고 저는 김대남 보고요. 식상 씨도 얘기. 다 북한 인적 쇄신하고 또 관련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여사랑이. 그런 것들을 지금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다 얘기한 거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많이 이제 했는데 좀 더 직설적으로 심지어 부총장님 말씀하는 것처럼 네. 하면 더 좋긴 한데 아마 싸움 기술게 말씀 계속 오늘 하는데 내 안에 두려움을 약간 떨어내야 두려움은 됩니다. 아직 있어요. 이게 너무 대놓고 얘기했다가 던져라. 던져야 됩니다. 그냥 강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다 잘라라. 그대로 그냥. 잘라라. 예. 그러고 끊어라. 기소해라. 아하. 아니면 우리가 특검 통과시킨다. 이렇게 그냥 강하게. 내 안에 두려움. 그 두려움의 근본 본질은 뭡니까? 누가 사람의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입니까? 두 가지 다죠. 두 그리고 가지 그 답니까? 경험이죠. 경험. 검찰 선후배 시간, 인간관계, 그 20년의 모든 것들이 인연.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어쩌면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 여사 두 부부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필요하신다면은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뭐 지호 형이나 우리 저 누구죠? 신지호 총장님, 신지호 형님이나 김종혁 최고위원님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정치 왜 경험이. 그러세요? 제가 나오세요. 진정한 책사. 제가 명태균보다 낫습니다. 제가 야, 합법적으로 자꾸 명태균 합법적으로 제가 조언해드리겠습니다. 얘기를 제대로. 하면 자꾸 SNS에 올라가실 수 있어요. 아니 네. 뭐 비판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역시 한 걸음 또 뛰어나서. 왜냐하면 명태균 씨는 예. 뭐 범죄 의혹도 있지만은 예. 공익 제보자의 입장이 양날이 있기 때문에 저는 명태균 씨를 함부로 격하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좋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홍준표 시장이
이제 여사 라인 막 얘기 나오자 아니 원래 원조 여사 라인은 당신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보세요? 자, 이게? 홍준표 시장도 사실은 네. 참 입장이 곤란한 것 같아요. 홍 시장이요? 홍준표 시장의 발언이 이렇게 약한 적이 있었나요? 아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말 거침없습니다. 시원하자 방자하다. 방자하다. 이자 나 그리 생각해요. 이렇게 뭐 아주 강하게 던지잖아요. 괜찮은데? 이번 명태균 게이트 네. 이 상황에서 홍준표 시장의 SNS를 보면 예. 상당히 물러나 있어요. 어떤 것만 썼다가 지우기도 하고 글자도 바꾸고 가장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이 한동훈 이 얘기도 있지만 본인이 대선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는데 갑자기 내 피해 봐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저 가해했던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명태균 녹취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초보니까 괜찮고 차라리 민주당이 좀 해주면 안 돼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뭐 대표도 대표 문제지만 홍준표 시장의 어떤 아주 총기라든지 네. 이런 것도 지금 거의 부러진 게 아닌가. 그래서 옛날 같으면 좀 주목을 했어요. 홍준표 시장이 하는 어떤 메시지라든지 지금은 주목이 안 됩니다. 그래요. 주목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군요. 고등학교 선배님 아니에요? 그거 뭔 상관이 있어요? 갑자기 뭔 상관이 있습니까? 정색을 하시네. 아니 그럼 뭔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고등학교 선배님 중에 그런 분이 우리 없습니다. 같은 나라입니다. 같은 국민들입니다. 없습니까? 예, 뭐, 그러니까 우리 같은 국민들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방자하다. 방자해 방제. 우리 고등학교 그걸 생각해요. 우리 고등학교 선배님은 락커 김도균 형님.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도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이분도 이제 너 감옥에 넣을 거야. 명태균 씨랑 통화 강하게 했던 분 아니에요. 김재원 최고위원도 검사 출신으로 막 사기꾼이나 막 이러다가 명태균 씨가 이제 김건희 여사의 카톡 딱 캡처 메시지 딱 하나 딱 공개하고 완전 난리가 났잖아요. 오빠, 친오빠, 진짜 오빠, 가짜 오빠. 그 오빠는 오빠를 찾아서 여행. 오빠 원정대가 지금 막 출범됐는데 김재원 최고가 오늘 얘기를 했어요. 비공개 최고위에서 명태균 인질극 벌이는데 더 자극하지 않겠다. 저는 야, 김재원 최고도 이렇게 물러나는 분 아니잖아요. 압박이 왔겠죠. 어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에서 압박이 왔겠죠.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렇지 어제 않고는 용산에서 오찬에서 대통령이 주요 실장과의 오찬 만남 없던 오찬을 했고 오전에 회의가 있었으니까 그때 이제 메시지 그때 김재원 최고한테 음. 건드리지 마라. 갔다. 이렇게 저는 요청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우리 김재원 최고도 말은 친윤이라고 하지만 속마음 친윤 아니에요. 친윤 아니신 분이고 계보가 없는 한 마리 외로운 늑대 같은 분이에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은 이 형님이 뉴스공장에도 나가시는 분이에요. 진보 맞아요, 보수를 맞아요. 막론하고 맞아요. 셀럽 정치를 해가지고 본인의 정치적인 이 생명 연장하는 꿈을 가지신 분이에요. 이야기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이분은 명태균하고 잘 몰라요. 얼마든지 일전을 불사해도 돼요. 근데 왜 말 안 하느냐? 주위에서 강한 압박이 왔다. 제 짐작은 그 압박은 대통령실에서 왔을 것이다라고 짐작합니다. 실제로 김재원 최고위원의 양력을 보면 뭐 국회의원까지 했지만 그 이후로는 공천 과정도 좀 순탄하지 힘들었어요. 않았어요. 부르네요. 순탄하지 않았어요. 최고위원 됐다가 징계 뭐 등으로 낙마하기도 하고 뭐 여러 맞아요, 가지인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꿋꿋이 버티고 있습니다. 최고위원 이런 걸로. 최고위원 삼선 최고위원. 야 이런 것도 최고위원을 3번. 드물거든요. 야. 이 정도면 공천을 받았어야 되는데 공천을 또 못 받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한 마리 외로운 늑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표현하진 않고 정말 독자적인 행동을 독볼 장군. 예, 그런 스타일로 봐야 되고 최초에 지금 좀 독불 장군 행동했던 아니면 명태균 게이트에서 자유로운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유승민 의원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김종인 비대위원장 완전 자유롭진 않지만 뭔가 절반은 자유로워요. 그래서 절반 자유롭다는 거는 할 말은 했다는 거 그 측면. 제일 자유로운 사람은 김재원님 최고입니다. 감옥 보낸다, 구속시킨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이렇게 거다들였다라는 거는 신호가 갔다. 큰일 났다. 좀 그만해라. 오빠 얘기 나오고 난리 났다. 오빠 몇 개 나오면 어떡할 건데? 책임질 건데. 근데 이 신호가 들어오는 김재원 겁니다. 최고위원은 강한 압박이 왔기 때문에 말을 주워 담았습니다만은 저는 조만간 뉴스공장 출연한다. 조만간. 왜냐하면은 본인이 손해 볼 게 없어요. 솔직히 친윤인 척 하고 있지만 친윤으로부터 덕본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분이 자생하는 분이에요. 네. 진짜 사막에 피는
하나의 저기 선인장 같은 분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힘들게 살고 있는 저는 한 분이에요. 이틀 갈지 이틀 다음에는 꼭 국회의원 됐어요. 이틀 정도 진짜. 가신다 이거. 그렇죠. 이런 어떤 네. 결기 참음의 결기거든요. 사과는 안 했어요. 근데 명태균 씨가 이제 사과 안 하면 하루에 하나씩 깐다 그랬는데 어제도 안 까고 오늘도 지금 안 까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또 좀 다른 방송에 가가지고 또 우리 김 전 최고가 또 어떤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다시 명태균 씨하고 김재현 최고하고 설전 만약에 안 된다면 다른 데서 나와서 이 설전을 만들어야죠. 왜냐하면 이게 그냥 끝날 일이 아니거든요. 막 예컨 뉴스토마토 같은 데서 네. 다시 또 녹음 자료를 내면 또 명태균 씨가 내가 아니다 하면서 또 나오면 또 김재현 최고 뭐 그런 상황이 죠 저는 이게 이렇게 끝날 수 없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누가 막는다가 될 일이 아니다. 이게 너무나 나왔기 때문에 2천장이라죠 2천장. 예 이건 김재원 방법 없어요. 최고는 사실 방법 명태균 씨가 어떤 사람인지 무슨 일을 했는지 잘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아마 어제부터 공부 들어갔을 거라고 봅니다. 자료 어제부터 취합하고 공부 들어가서 가지고 이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당에 있는 의원들에게 발언하라 말라라고 압박할 힘조차 떨어지는 상황을 기다리고 있을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그때 내던지고 스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최고위원 4선, 5선 당대표까지도 도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것이다. 최고의 그렇게 사선. 원내로 쭉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내로 보내드리고 싶어요. 한 번씩 보면 안쓰러워요. 콘서트 형이 너무 매력적이진 않네. 그 최고위원 4선 5선은 별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거 백선하면 뭐합니까? 국회의원 하시면서 최고위원 하셨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 하셔야 돼요. 예. 자,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도 추한 게 드러나도 명태균 의혹 진상 규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추한 게 드러나도 요게 좀 강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가장 제가 아까 추한 거. 말하다가 저 말았던데 예. 가장 자유로운 사람은 한동훈 그러니까. 신났지. 완벽하게 자유롭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죠. 이 아예 관계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을 때는 그래서 김재욱 최고위원 이런 분들은 네. 너무 자신감 있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신조어 시기를 부총장도. 봐서도 그렇고요. 네. 명태균 씨는 제가 그 판단컨대는 명태균 씨가 2022년 아니면 그 대선부터는 네. 끼어 있다가 네. 뭐 추측하는 측면인데 이긴 한데 집권 과정에서는 조금 멀어졌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2023 공천 때 총선 과정에서는 그 김영선 의원이 다시 재보궐 그 지역구도 못 받는 상황까지 되잖아요. 네. 추측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아하. 그런 걸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가 전면에 등장한 거는 이번 총선 때입니다. 아하. 그렇다면 능히 추측이 가능합니다. 명태균과 아무런 관계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관계 있으면 이분 벌써 역으로 말씀하셨겠죠. 반대로 이럴 수도 네. 있어요. 김영선 씨가 2024년도에 다시 창원에 공천받을 가능성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그 당시에 제어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더 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적을 세운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 제가 봤을 때 한동훈 대표는 지금 무지개의 순간입니다. 이제 무지개를 보고 있는 순간입니다. 별도 아니고 무지개가 딱 별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어르신이 대충 막 던지셔가지고 별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무지개 왜냐하면은 JYP의 무지개가 무지개가 떴습니다 지금. 왔습니다. 한동훈 대표에게는 무지개가 떴습니다. 무지개가 떴습니까? 명태균 무지개 빨간색을 끄집어낼 것이냐, 김건희 무지개 보라색을 끄집어낼 것이냐. 카드가 많다. 카드가 많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자, 그래서 명태균 씨가 매일 까겠다. 저희 방송에서도 뭐 엄청 많다. 매일매일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보자 이런 말도 했고 예고와 달리 이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명태균 씨가 좀 불안하는 요소는 저는 이게 저도 제 뉴스토마토. 저희가 이제 많이 보도를 했기 때문에 네. 불안 요소는 뭐 구금이나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구금, 검찰 구속이죠, 구속. 아, 그거가 상당히 인터뷰 내용도 들어보면 내가 만약 구속되면 그렇죠. 한 달, 나중에 농담이라고 하긴 했지만 채널 A 기자와의 대화. 대화하는 과정에서 등을 봤을 때는 이제 구속의 가능성이 크면 클수록 이게 SNS나 등으로 많이 나오고 구속의 가능성이 좀 줄었다고 본인이 판단했을 때는 좀 잠잠해지는 그런 어떤 패턴이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오늘 어제 사실 좀 없습니다. 장해찬 씨 정도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다른 건 대통령에게 없었어요. 물어보고 말해라. 네. 코가 점점 길어진다. 네. 그 이제 그 뭡니까? 네. 피노키오 거짓말하면 코가 길어진다. 장해찬 코가 전 점점- 최고 얘기만 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그걸 봤을 때는 아주 SNS가 임팩트 있는 건 아닙니다. 오빠 정도의 효과가 없는 거는 그만큼 구속의 가능성이 좀 아직 적은 상황이 아니나 본인이 판단컨대.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왜 자꾸 가변적이고 이게 끝난 게 아니라냐 하면 끝날 수가 없어요. 법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이미 나온 얘기만 업무방해죄라든지 등등 뭐 여러 가지 범죄가 돼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도 계속 방치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또다시 명태균 씨가
또 밖으로 나올 수 있다. 추가적으로. 큰 거 오빠 말고 더 큰 걸 또 갖고 와서 나 건드리지 말라 할 가능성도 있다. 배제할 수 없다 생각이 듭니다. 명태균 씨가 아무리 이제 뭐 도력이 있는 사람이고 도력. 그다음에 또 이 상대의 약점을 많이 갖고 있더라도 예. 개인이거든요. 그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 조직과의 지금 대결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대통령 그다음에 영부인과의 대결은 국가 조직과의 대결입니다. 예. 불안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본인이 범죄 혐의가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예. 저는 공익 제보자 신청을 하는 게 본인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공익 제보자 신청을 해라. 네네. 뭘 제보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농단 관련되는 아하. 문자라든가 아하. 녹취 이런 것들을 제보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하. 그래서 또 제가 영화 예를 들자면은 싸움의 기술에 이어서 또 다른 영화 넘버 2탄. 3에 넘버 3에 서리요. 마지막에 넘버 3 넘버 3. 예. 넘버 세 명 3. 한석규 역할. 한석규 씨가 마지막에 누가 넘버 3래? 자기 조직을 팔아먹습니다. 자기 조직을 최민식 검사에게 팔아먹고 감옥에 갑니다. 그러나 당연히 죄는 경감되었겠죠. 뭐 그런 역할들을 한번 산정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 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넘버 영화 얘기 서리. 많이 하시네. 영화 넘버- 좋아합니다. 넘버 네. 서리. 네. 넘버 3. 예, 재밌었어요. 자, 그럼 세 번째 영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당이 고른한 상황에서 재보궐선거가 부산 금정구에서 국민의힘이 승리를 하면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뭔가 힘을 더 얻었고 일단 국민들이 쇄신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마지막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야 두 대표의 목소리입니다. 국민들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저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으니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우리 후보들 다 선전했고 또 전통적으로 또 여당 강세 지역은 여당 강세가 그대로 나타났는데 우리 한동훈 대표님께도 승리에 대해 축하드립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 메시지 그리고 한동훈 대표 메시지까지 들었습니다. 그래도 두 대표가 뭐랄까 굉장히 정제된 언어를 쓰면서 네. 차분한 어조로. 이 언론에서는 이제 대표들의 이제 앞으로 뭐 리더십이라든지 예, 이런 예. 얘기들 많이 이제 선거 전에는 뭐 조국 대표,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 여기 상관이 없던 선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더라도 아마도 두 사람이 걸렸다고 저는 봤었거든요. 한동훈 대표는 당연히 걸려 있었고 예. 금정에서 많이 져버렸다면 큰일 날 뻔했고 예. 조국 대표는 이제 만들었죠. 그 조국 혁신당이. 그 이제 영광에 가고 뭐 월세살이 한다 해가지고 약간 이런 말씀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올인을 한 거. 올인. 안 해도 될 일 하셨어요. 예. 그래서 올인을 했으면 올인을 하면 돼야 돼요. 그러네. 근데 3등 해버렸어. 진보당보다도 못한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올인 잘못하면 오링 돼요. 아이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박 변호사님 당황했어요. 제가 지금. 당황했습니다. 예. 영화 얘기 하나 더 해주세요. 그래서 이번 보궐선거 그것도 교육감 선거에서 눈여겨봐야 될 분은 사실은 한동훈하고 조국 대표였는데 뭐 다른 사람들은 뭐 큰 문제 없는데 조국 대표가 조금 가장 눈에 띈다 생각이 듭니다. 가장 예. 큰 내상을 입은 건. 정무적으로 안 했었으면 한 지금 결국 돌이켜 보면. 그래도 이제 조국 대표가 어떤 후보 단일화 이후에 네. 부산에 내려가서 도움도 주고 했는데 확 졌잖아요. 세게 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또 역시 강화만도 못하게 광화는 8점 몇 %였거든요. 강화가 더 어렵다고 그랬는데 금정은 지금 한 20%포인트 정도 차이 났으니까 그러면 사실은 큰 효과도 못 가장 봤다고 큰 봐요. 내상은 조국 대표가 입은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좀 맞지 않나 싶어요. 일단 저 이제 대본에 보니까 2대2 무승부다 이렇게 해서는 이거 잘못된 평가입니다. 왜냐하면요 민주 진보 진영의 서울시 교육감이 당선됐기 때문에 3대2다. 민주당 계열의 대승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상징적인 서울 특별시 발음 됩니까? 턱별시. 특별시 턱이 아니고 특입니까? 예. 특별시 설렁탕 교육감을 특대. 민주 진보 진영이 이겼기 때문에 민주 진보 진영이 이긴 겁니다. 민주당이 이긴 걸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는 저는 한동훈 대표도 지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이겼습니다. 누구한테 이겼는가?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한테 이긴 선거입니다. 악재를 딛고 부산을 지켰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부산의 이른바 보수 언론들의 평가를 한번 보십시오. 예. 윤석열 대통령의 위기라든가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부산에 6번이나 와서 지역구를 지켰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봤을 때 승자는 이재명, 한동훈 두 사람이고 어허. 패자는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아하. 네, 뭐 비슷합니다. 아 예, 비슷해. 조국 대표가 제가 졌다는 말은 아니고 예. 아쉽다. 아쉽다. 안 그 애정이 좀 갔으면. 있으시죠? 당연히 있죠. 조국입니다. 제가 조국입니다. 조국 대표는 주요 액터가 아닌데 본인이 과도하게 지금 이번에도 주인공으로 나서려고 하신 게 잘못된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죠. 결과적으로. 뭐 저기 주연급 배우라고 해서 늘 주연하는 건 아니거든요. 까메오도 있고. 자기 영화사가 아니면은 그러네. 카메오라든가 조연으로도 출연도 해야 되는데 예. 그게 이제 진퇴거든요. 정치인들은 끼리 바빠. 요 선거는 내가 가야 될 선거다. 그러니까 조금 더 중대급의 규모의 선거가 있었을 때 그때 가야 되는데 좀 작은 선거였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총선 결과를 아마 좀 많이 믿었던 것 같아요. 아하. 비례 선거에서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죠. 민주당보다 훨씬 많이. 그렇죠. 그렇죠. 지역구 선거는 지역 조직이 매우 중요합니다. 맞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 명분이 없어요. 어떤 분들 이런 이야기합니다. 정당은 후보를 내고 권력 획득하는 것이 기본 목표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당은 그런 당이 아니에요. 이 당은 지민 비조 당이에요. 정치 제도의 틈새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지분을 만들었던 정당이기도 하고요. 예. 이른바 윤석열 검찰 독재 해체당이라는 단일 주제 정당이지 보편적 의미로서의 집권을 하고자 하는 정당이 아닙니다. 스스로 그렇게 선언했는데 보편적 의미로서 다른 당보다 이겨가지고 먼저 정권을 먹겠다, 풀뿌리까지 먹겠다라고 하니까 국민들이 생각해서 저 당이 애초에 목표했던 것과 다른 일을 한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왔는데 부족한 부분은 국민의 뜻을 받아 바꾸겠다 입장을 냈습니다. 자, 부족한 부분은 뭐라고 인식했고 뭘 이게 바꾸겠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대통령실 입장을 별로 신뢰를 못 하게 돼요. 무슨 말을 해도 2번 만났다는데 뭐 벌써 틀렸고. 4번 이상은 만났고요. 그리고 뭐 오빠 친오빠라고 하는데 이게 친오빠 아닐 수도 이 예. 등등을 봤을 때 이 사실은 대통령실 입장이라는 게 예. 예컨대 뭐 고위 관계자다 이러면 그게 틀릴 수 있어요. 입장이 정확하게 나오면 틀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계속 틀려왔습니다. 지금 공식 최근에. 입장문이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판국인데 부족한 부분은 국민 뜻을 뭐 받들고 뭐 하겠다 이거 자체도 사실은 정확하게 현실 인식하고 있는지도 의문스럽고 뭐 좀 이거는 좀 나간 해석일 수도 있는데 과연 금정구청장 선거 결과를 그렇게 받아들일까 또 아니게 생각할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제 생각에는 대통령실에서 금정구청장 선거를 지기를 바랐을 수도 있다고 아유. 봐요. 설마 진짜요? 그래야지 한동훈 대표 또 뭐 몰아내려고 난리 칠 수 있었겠죠. 한동훈 대표 나가면 어떡할 건데요, 그러면? 그래야지만이 한동훈 대표가 더 이상 김건희 여사를 공격 못하죠. 요즘 갑자기 권영세 전 장관님하고 권성동 의원이 메시지도 많이 내더라고요. 예. 뭐 여의도 일각에서는 이제 권영세 의원과 권성동 의원이 포스트 한동훈 비대위를 노리고 있다. 비대위를 노리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소문이 돌았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선거 결과는 그러니까 예. 지금 메시지나 대통령실 입장을 뭐 고지고대로 해석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그리고 이번에 표를 준 거는 한동훈 대표를 보고 준 표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역시 맞거든요. 친한 평론가. 아니 그렇게 보는 게 맞는데 친한 왜냐하면 방송. 지금 국면의 대통령 지지율이라든지 예. 특히 명태균 게이트 예. 설이 엄청 커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격차가 유지가 됐어요. 그건 사실은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어떤 믿음, 보수 진영에서 그게 지금 작동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데도 과연 그렇게 해석할까요? 아마 독대를 해석할 능력이 안 돼요. 대통령실은 지금. 해석이 그래 안 할 것 같습니다. 능력이 안 돼요. 안 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도 정확하게 왼쪽에서 이걸 입장을 밝혔는지 오른쪽에서 밝혔는지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이른바 그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던 인적 쇄신의 대상들 그분들이 밝혔다면은 진짜 진정한 권력이 밝힌 거고 그렇지 않고 뭐 우리 정진석 실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밝혔다면은 예. 그분들이 실제로 대통령실 내면의 깊은 권력적 입장일까라고 저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예. 자, 이런 가운데 한 분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대통령. 대통령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굉장히 외로우실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어제 그 투표 현장에 나온 사진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혼자 저 사진 나가고 있어요, 유튜브로. 이제 얼굴은 웃고 있는 표정인데 혼자 대개는 이렇게 대통령 내외가 함께 저것도 참 웃는 얼굴로 딱 투표를 하고 이게- 독려하는 모습을 하는데 예. 좀 안타깝네요. 이게 총선 때도 혼자 나왔습니다. 맞네. 생각해 보니까. 따로 이제 어쨌든 사전 투표를 했다라고 맞아요, 나중에 맞아요. 보도 자료만 나왔는데 우리가 이 판단도 누가 할까요? 저는 개인적인 이건 추측입니다. 저는 이게 여사가 직접 판단한다고 봅니다. 혼자 가세요. 왜냐하면 총선 때 한 6개월 정도 두문불출한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덜란드인가요? 국빈 방문하다가 갑자기 취소를 하고
그때부터 총선 끝날 때까지 마포대교 나올 때까지 계속 사실은 두문불출을 밤에 했던. 간식사로 달리기도 하셨던. 그거는 걸린 거잖아요. 걸린 겁니까? 걸린 거라고 보는 게 맞고 네. 그런 것도 사실은 대통령이나 의전하는 쪽에서 홍보 쪽에서 판단하고 했다기보다는 예. 야 나 안 나가 나 지금 안 보여줄 거야 아. 나가면 안 좋아할 것 같아. 근데 그 마포대교 판단도 사실 그 당시에 몇 개가 불기소되고 정리가 되는 모양이었어요. 특히 기올백 관련된 거. 예. 그러면서 마포대교 나왔는데 그것도 의전실에서 나가십시오 이제 했던 것 같지 않거든요. 이 판단 자체도 지금 김건희 여사가 다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불쑥 드네요. 아니길 바랍니다. 불쑥. 저는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해요. 오래전에 단기적인 생각, 장기적인 장기적인. 예. 예. 전 아니길 바래요. 사실.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해왔다. 오랫동안 생각해갖고 제 느낌은 대통령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또 그렇게까지 말씀.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 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와서 투표하는 것도 예. 그냥 뭐 성인이니까 투표하러 왔고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뭐 우리 와이프한테 투표하러 가라 마라 할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이 못 됩니다. 그럴 처지가 못 된다고. 그럴 처지가 못 됩니다. 이런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보면은 크게 뭐 연연하지 않고 사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한 질문 드리고 이제 마무리할 텐데 이제 한동훈 대표 다음 주 초 정확한 날짜는 픽스는 안 된 것 같아요. 이제 보궐선거 결과를 보고 대통령실과 당 대표실 조율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마 내일쯤 아마 날짜가 나올지도 모를 것 같은데 자, 두 분이 만나는 독대 혹은 만찬 만찬이 아니죠. 만남. 밥은 안 줄 거예요. 밥을 안 별로 줍니까? 안 좋아하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를. 아, 그렇군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은 배석자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진석? 정무수석 정도 아니 비서실장. 정무비서 홍철호 실장 정무수석이나 혹은 뭐, 정무수석 예, 정도 정도가. 한 중에 하나. 그러면 또 거기가 온다면 한동훈 대표 측에서 뭐 대변인이나 또 가야 할 수밖에 없는 뭐 독대 그런- 아니네. 예. 독대인데 4대 뭐 4대 3대 뭐 그러니까 하여튼 두 분이 만나는데 배석자 양측에 한 있을 명씩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뭐그 정도만 해도 뭐 이게 둘이 만나는 것보다는 독대식이죠. 예. 생산적인 얘기가 나오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저는 21일 국감 상황을 좀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21일 왜 그렇습니까? 강혜경 씨를 비롯해서 좀 국면이 좀 전환될 가능성이. 그래서 주말 상황에 명태균 씨 가만히 있어 보장을 못 합니다. 주말 동안 주말 동안 명태균 씨 가만히 쉬고 계실지는 21일 날 그럼 강희경 씨가 나옵니다. 예. 국감 출석하잖아요. 출석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항상 이번 국감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그 이제 강희경 씨가 증언했던 그 창원시 공무원 예, 성분 앞에서 오빠. 오빠가 했으니 예. 뭐 괜찮을까요? 해서 예. 그 녹취를 자기가 들었다 수없이 들어서 오빠라 명확하게 그 기억한다 질문 그러잖아요.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실. 질문 있고 혹시 녹취가 틀어져요?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지만 그거는 아시는 것 같은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고 만약에 그게 공개가 된다면 매우 파장이 클 겁니다. 매우 오빠보다 더 클 거예요. 그죠? 문자 오빠보다 지금. 카톡 오빠보다 예. 육성 오빠면 야. 이거는 독대 어떤 국면을 흔들 만한 그게 되기 때문에 21일 상황을 보고 독대 상황, 그러니까 주말 동안 명태균 씨의 SNS도 우리 주목을 해야 되고요. 주목하기 너무 많은데요. 이거 쓰실 거예요.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닙니다. 가만히 계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이든 날리면 이후에 대한민국 예전에 오빠 찾기 열풍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래서 생각이 드네요. 근데 요즘은 그래서 다 사람들이 남자들끼리 만나면 결혼하신 분들이 네. 혹시 부인이 당신은 어떻게 불러? 오빠라고 불러 안 불러? 요거를 계속 이제 점심 때도 제가 옆에서 해보면 네. 오빠라고 불러. 난 오빠라고 한 번도 안 불러. 근데 요거는 여론조사하면 됩니다. 한동훈 대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하면 된다 그래요. 네. 국민의 눈높이는 여론조사예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왜 정치하러 나왔습니까? 국민이 불러서 나왔. 예. 국민이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여론조사 해보면 알거든요. 예. 자, 지금 이 김건희 여사가 이야기하는 오빠는 누구입니까? 1번 윤석열 대통령, 2번 친오빠, 예. 3번 명태균 씨. 이렇게 해서 여론조사 해보면 다 압니다. 전 국민이. 네, 그렇군요. 아무튼 뭐 이번 한 주 굉장히 길었던 한 주인 것 같아요. 길지만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다. 주말을 지금 놓칠 수 없어요. 주말 쉬면 안 된다. 명태균 씨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닙니다. 한번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뉴스마트 혹시 또 후속 단독 보도가 만약 명태균 씨 안 하시면 저희가 해야죠. 그래요? 제가 한다는 건 아니고요. 만약 안 하시면 더 이상 할 게 없다면 명태균 씨하고 통화하세요 혹시? 저는 저 같은 사람은 뭐 저는 그래도 사람 취급도 안 잠시 하시니까. 통화를 해봤습니다. 네. 해보셨어요? 잠시 통화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저의 그 오른팔 명수 활명수 네. 이명수 기자를 제가 소개해줬어요? 뭐 하여튼 야, 다 말씀드릴 수 서울에서 없습니다. 이명수 네. 기자가 또 명태균 씨에 또 전화한다. 야, 두 분이 만나면 또 엄청난 이명수 기자와 명태균 소장의 요거는 저기 명명 야, 근거는 없습니다. 명태수 두 분이 지금
이 가을을 다 지금 야. 좌지우지하신 분들 아니에요? 아니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야, 못하는데 구명. 빅뱅. 우리 명수 야. 할명수 기자가 그냥 있을 뿐이 아닙니다. 아, 그러네. 열심히 활동하실 거예요 또. 야, 두 분을 함께 한판 승부에 모셔서 예, 아유 갑자기 마지막 판에 또 화기가 있어졌네. 자, 역시 블루락커럼 재밌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박지훈 변호사님, JYP 박진영 부원장님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 감사합니다.